안녕하세요, 닥터 슌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을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진짜 진솔하게 이걸 모발 이식을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의 친구분의 자녀를 상담을 한 명을 했어요. 30대 이제 한 초중반의 친구가 왔는데, 남성분이 왔는데, 그분은 우선은 이제 할 수 있나 없나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군데를 병원에 다녀봤대요. 근데 A라는 병원은 넌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했고, B라는 병원은 뭐 하면 된다, 4천 몇백 뭐 심으면 된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극명하게 그 얘기가 다르니 내가 진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 상담을 하면서 이걸 확실히 모르는 분들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모르면 막말로 사실은 병원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우선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분은 30대 초중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모발 이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나 없나, 결국에 그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 수술을 해도 만족을 못 해요. 그러면 수술을 한 걸 후회할 수도 있고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모발 이식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나누냐, 사실 나이를 많이 기점으로 전 나눈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대 30대에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상담한 분도 어떤 분이었냐, 상태는 거의 앞에랑 뒤까지 이까지 다 벗겨졌고 여기가 진행 중이었어요, 위는. 하지만 진행이 엄청 많이 돼서 잔털화, 연모화가 심했고 여기는 굵었어요. 머리가 나름 괜찮았어요, 자원이. 물론 그렇게 풍부하진 않았어요. 원래 수치 많은 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여기가 남성형 탈모로부터 안전한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꽤 많이 진행됐어요. 정수리까지, 앞에서부터 아예 거의 벗겨지기 전 단계까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상태로 왔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 왔는데 문신을 전체적으로 했더라고요. 두피 문신을. 민머리 두피 문신이에요. 이분은 애초에 머리를 삭발하고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삭발하고 민머리 문신을 한 상태였는데, 민머리 문신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민머리 문신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민머리 상태로 문신을 했을 땐 괜찮아요. 근데 하루 이틀 머리를 안 깎으면 여기가 이렇게 자라는 순간 확실한 차이가 보여요. 극명한 차이가. 그래서 하루 이틀 머리를 안 깎으면 안 돼요. 민머리 문신은 무조건 바로바로 밀어야 돼요. 그게 민머리 문신의 이제 단점이면 또 단점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런 상태로 온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랬을 때 자기는 이제 조금 기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마다 면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매일마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민머리는 그냥 전기 면도를 싱싱싱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매일 하기 너무 귀찮은 부분이 있으니 적어도 뭐 한 2, 3일은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머리가 길이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자랐을 때 이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바랬던 거예요. 민머리 문신과 모발 이식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 사람은 수술을 하는 건 매우 괜찮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거예요. 이분은 지금 여기만 머리가 있었어요. 여긴 벗겨지고 수술이 안 된다고 했던 병원은 왜 안 된다 했을까요? 모발 이식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자원, 우리는 옆에서 뒤까지 자원을 갖고 있어요. 필요한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원 대비 필요한 양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자원 대비 필요한 양이 많아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2,000개가 필요한데 내가 1,000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보통 뭘 넣냐? 디자인을 넣는 거예요. 그냥 커버술이죠, 어떻게 보면. 미용사분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탈모 파마 이런 거 같은 거. 예를 들면 머리 진짜 없는 분인데 파마해서 막 스프레이 뿌리고 막 해가지고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내가 필요한 양보다 자원이 적을 때는. 근데 우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커버술은 적어도 50대 이상 정도, 진짜 양보해도 한 40대 정도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 30대가 커버술로 하기에는, 물론 너무 없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지내고 싶은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사람 나이대에 맞는 걸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밀고 민머리 문신이 더 낫진 않을까, 예를 들면. 좀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한 분이 앞쪽 위주로 심고 머리를 길러서 넘기고 다닌다거나 그런 식으로 수술을 보통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적어도 40대 후반 50대
60대 이렇게 돼야 그런 머리를 하는 게 그나마 그 연세에는 그 나이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20, 30대가 이런 머리를 하다가 관리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막말로 목욕탕 못 가요. 왜냐? 이건 정상적인 이제 말랐을 때 스프레이를 뿌리고 등등의 관리로 커버를 하는 거지 물에 젖으면 100% 다 티나니까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그 사람이 원한다면 해줄 수는 있지만 이제 권해야 되는 상태일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이제 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전 차라리 그것보단 더 나은 좀 그래도 생활이 좀 더 편한 자유로운 그런 스타일을 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저는 젊은 나이가 탈모 진행이 많이 되고 자원이 필요한 양보다 가진 자원이 적을 때 권할 수 있는 게 윗머리 문신과 모발 이식을 같이 더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이번에 온 분이 딱 그런 상태였어요. 여기는 수치 많지는 않지만 좀 있고, 근데 이제 탈모 진행은 많이 됐고 윗머리 문신은 벌써 했고, 근데 이 사람은 머리를 좀 또 며칠 동안이라도 머리를 안 깎는 그런 날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은 머리를 기를 생각이 없대요. 아예 길게 기르진 않겠다, 그냥 좀 적당히 스포츠 머리 정도까지만 돼도 자기는 너무 좋을 것 같다 인 거였거든요. 그럼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발 이식을 한 다음에 적어도 저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의 머리를 길러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다행인 거, 약간 약을 안 먹어봤어요. 남성형 탈모인데 아직 남성형 탈모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보고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이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약효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장점이고,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된 건 단점인 거예요. 그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약을 안 먹은 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이 남성형 탈모에서 약을 먹으면요, 기본적으로 약은 남성형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는 거지만 보너스로 이 위쪽은 회복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한 분은 진짜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정말 많이. 실제로 주변에서 무슨 약 먹고 엄청 머리 많이 났다던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다 잘못된 생각. 그건 그 사람이 그냥 운빨이 좋았던 거지, 그 약은 전국 어디서든 다 어느 병원이든 저든 지나가는 아무 내과 피부과든 어디든 다 처방이 가능한 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약으로, 탈모약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있죠. 다 그들만의 그 레시피가 있는 약 아닙니다. 탈모약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 찾아가서 길게 기다려서 약 먹을 필요는 사실 없고요. 뭐 이건 약간 샜지만 아무튼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약을 먹여서 조금이라도 호전을 시키고 나면 이 심어야 되는 범위가 줄어요. 제가 종수리 탈모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을 때 그런 내용을 항상 얘기해요. 줄이고 난 다음에 심으면 필요한 양이 확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때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이분이 A랑 B 병원 두 군데를 갔댔는데 B 병원은 안 된다 했어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건 맞아요. 왜냐? 이 사람이 그냥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는 머리를 기를 생각은 없지만 적당한 스포츠 머리 정도까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 윗머리 문신도 한 상태니까 머리를 고르게 좀 잘 깔면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머리 문신 상태에서는 여기가 약간만 자라도 갭이 차이가 나요.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100% 눈에 띄지만 여기 없는 구역을 조금만 깔아주면요, 약간 자랐을 때는 그게 차이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런 수술을 해봤고 그런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면 그분은 괜찮아요.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안 된다고 한 병원은 그런 계획조차도 안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된다고 한 병원은 오히려 또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윗머리 문신한 상태에서 머리를 조금만 기르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면 심어도 됐지만, 수술이 된다고 했던 병원은 약도 먹을 필요가 없대요. 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기보다는 그거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약을 선택으로 둘 거면 수술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 약을 선택으로 경고를 다 주고 너가 선택해 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런 걸 모르게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선택을 줘버리면 안 돼요. 모발 이식 남자에게서는 약은 필수고, 정말 내가 뭐 책임을 물지 않겠습니다 막말로 동의서 정도에 쓸 각오가 돼 있으면 선택을 줄 수는 있어요. 왜냐? 요까지 탈모가 진행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 심고 약 안 먹었을 때 이게 더 벗겨지면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또 머리가 없어지니까. 남성형 탈모 수술을 했을 때는 약을 필수로 먹여서 지금 상태의 탈모 범위를 유지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 어떤 병원도 남성형 탈모에게 약 설명을 안 하면 그거는 100% 사기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랬던 거죠, 이 병원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냐 없냐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양보다 자원이 많으면 100%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필요한 양보다 자원이 적을 때는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럴 거면 첫 번째, 이 사람이 나이대에 맞춰서 어디까지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은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만약에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됐다.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 필요한 양보다 자원이 적은 상태는요, 그만큼 필요한 양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 100% 탈모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거의 벗겨지기 전 단계까지 간 사람들의 상태인 거는 대부분일 겁니다. 필요한 양이 자원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 자원은 어느 정도 꽤 많거든요. 그걸 넘는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는 건 탈모가 매우 심한 상태겠죠. 그랬을 때 먼저 그 사람의 나이를 생각해야 돼요. 젊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발을 써서 풍성한 정도까지로 돌아가고 싶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죠. 약을 먼저 먹어보자. 환자분이 회복이 만약에 잘 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양이 줄어들 테니 커버가 될 수도 있다. 이거 1번이에요. 1년이 걸립니다. 먹기 시작해서 약효를 다 봤다라고 하는 게 1년입니다. 1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버텨야 돼요. 약 먹으면서. 약 먹으면서 그냥 지내보고 회복이 안 됐다. 약 1년을 먹었는데 여전히 자원보다 필요한 양이 훨씬 많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어떻게 어디까지 디자인을 할까? 어떤 스타일로 살래? 어떻게 심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까? 예를 들면 이마 높이가 너무 낮추면 모발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양을 줄이려면 이마를 낮추는 것보다 당연히 높이면 그나마 필요한 양이 조금은 더 줄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이마를 최대한 넓히자. 뭐 그런 식이라든지 뭐 등등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로 합시다 라는 거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필요한 양보다 내 자원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에 맞춰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계획하는 건데, 젊은 나이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울릴 수 있는 건 전 커버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머리를 조금이라도 기르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마저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민머리 문신과 모발 이식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머리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머리 문신을 하고 조금이라도 머리를 안 밀면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상하니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발 이식은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계획을 세워서 그걸 정확히 판단하는 건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자원 대비 얼마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정확히 뭔지,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냥 병원에서 됩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발 이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술도 맞지만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 되고 싶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게 될 수 있나 없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되면 하셔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랄게요.